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보니까 2강은 사실 이강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이거 다음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네? 2강을 오늘 다음 주 할 거면 오늘 2강을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맞지?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조금 하면서 시간을 이제 좀 우리가 그 질문 시간 네? 2시간짜리죠. 그렇죠. 질문 2시간짜리인데 우리가 벌써 보세요. 1시간 반에서 1시간 지났잖아. 이제 그 20분밖에 명강사 네? 20분밖에 안 원래 남았어요. 빨리 맞추는 게 명강사 아니니까.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할 시간이 빨리 남았으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부연 설명하고 또 우리가 있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또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이 강사로서 하는 이 스킬 가시는데 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미지 또 스피킹, 발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 특별히 독보 지도사로서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그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설명 한 30분 하고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보면 양식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새 또 그 알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독보 교육 지도사인데 이제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아까 뭡니까 세계화 또 지식 정보화 시대 때 우리가 이 사람이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돼. 동기부여.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이제 노동에 의한 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에 대한 소득의 금융소득, 노동소득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가진 재산 소득, 이런 이자 소득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개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양성교육 지도사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4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노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적당히 움직입니다. 너무 이게 무리하게끔 일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한순간 우리가 또 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단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일단 그런 걸 수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뭡니까? 교육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쓴다든지 이러한 그 뭡니까? 조금 고상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 학습을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스킬을 연말을 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4차 산업시대, AI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컴퓨터가 왜 이렇게 우리를 따라오냐면은 이 사람들이 컴퓨터 안에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내비게이션을 보세요. 컴퓨터를 보세요. 얼마나 이러한 세상과 이 조화롭게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시대 때 우리는 이러한 소득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이러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인력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의 이것도 없어요. 독도 교육 지도사도 하나 이것도 아니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와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설 수 있어 나서서 강의하는 이런 것들 스킬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뭡니까? 나이가 있으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개발해야 돼요. 우리의 뇌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세포가 37조라는 37조. 이런 뇌세포가 37조 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을 못 깨고는 이것이 뭡니까? 대부분 이게 말하고 강의하고 창조적인 이러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도 지도사들은 특별히 강의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의 BCD를 알아요. BCD. 네? 자, B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 본육이, 그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본입니다.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D는 뭡니까? 됐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BCD 인생이다. 뭐 BC는 뭐 비포 크라이스트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C를 개발해야 됩니다. C를. 첫 번째 C가 뭡니까? 첫 번째 C는 챌린저라는 챌린저. 도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안 간 길을 가봐야 되는 거라. 늘 노동하고 늘 이렇게 손자, 자식들 이런 데 의지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개발해야 돼. 개발. 즉 도전해야 돼. 도전을. 옛날에 프루스트라는 미국의 시인이 시를 썼어요. 나는 두 갈래 길을 만났다. 한 곳은 잡초가 우거진 많이 안 가본 길이었다. 그러나 두 길은 언제쯤 만날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는 사람이 많이 안 간 길을 간 것이 그런 프루스트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새는 남이 간 것도 안 돼.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도전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발하고 또 파이프라인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시키게 하는 거 될 수 있어요. 억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이런 닥칠 때 우리는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날보다 남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고 우리가 아까도 유튜브 봤지만은 무궁무진한 이런 개발하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열려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려면 내 자신을 개발해야 돼. 내 안에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37개의 이 세포를 깨워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랬습니까? 인간이 100% 중에 10%도 못 쓰고 죽는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그러면 뭐 97%, 우리는 뭐 98% 되겠죠. 이런 37개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깨우고 이게 매여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BCD 중에서 도전. 내가 안 간 길을 가야 된다. 전혀 안 가본 길을 도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초이스. 그것을 만나서 선택해야 된다. 선택.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자신의 아내, 남편을 선택을 하는 거 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거든요. 그 정도 선택을 했고 이성만도 선택을 하고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 그 선택의 갈림길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이완용처럼 일본에 서서 하면 두고두고 욕 들어먹는 거라. 그래서 내 인생의 선택을 잘해야 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 37개의 세포를 깨워야 되니까. 그냥 대부분 다 사람들이 안 깨우고 죽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을 해갖고 집중을 해야 돼서 그 속에서 나를 완성을 시킵니다. 우리 인생이. 이것이 두 번째 C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남이 안 간 길을 가봐야 되는 거야. 내가 길을 개척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강도 그렇고 뭐 콜럼부스도 그렇고 남이 안 간 길을 갈 때 대박 나잖아요. 물론 뭐 시련도 있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간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남이 안 간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금맥을 찾을 수 있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강사로 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우리가 나이가 되면 한계가 되는 이러한 소득이나 또 이러한 수입이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삶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인생의 BCD를 알아야 돼. 그래서 도전하고 또 선택하고 또 난양간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러한 길을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강에 한반도 이러한 그죠? 이런 그 가운데서 항상 뭡니까? 이러한 소련과 또 중국과 일본 이러한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이겼다. 그러나 지금도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이 강의는 뭐냐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개척하실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에 둘러싼 환경은 뭡니까? 지금 대만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제주도 같은 그러한 중국의 밑에 있는 이 대만을 두고 여러 가지 열강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 다음에 한반도라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이념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정치 행보로 그것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분야에 관건이 열렸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에 대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잘 이기고 또 내 자신도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죽으나서 태어나까지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그냥 이 순복해 살면은 남들이 나를 앞질러 가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선택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챌린지에 관한 것을 한번 봤는데, 우리 오늘 강사로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보기를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한 가지 뭐냐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이라 했어요. 왜 영어로 치면은 유튜브에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 우리가 2년 전에 있었던 그 영상이 나오는데, 미국의 아메리칸 드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억만장자들의 도전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일단 나오는데 전형적인 도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제목이 뭐냐면은 90일 동안에 100만 달러 회사 만들기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100만 달러, 억만 달러 그 재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60대, 70대고 전 세계에 집이 다 있고 또 요트도 있고 전세기도 있고 아주 그 글로벌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 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90일 안에 그 어떤 도시에 가서 100만 달러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있구나 저 나라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뭐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60대, 70대가 돼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본명을 안 쓰는 거예요. 가명을 가지고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런 모를 도시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진짜 뭐 나이로 보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다 해요. 우리 요 나이 때라. 그 대신 그 사람은 억만장자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것만 틀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본명을 안 쓰고 그 도시에 가서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돈 100달러만 가져가요. 100달러.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한 13만 원, 그죠? 이것만 가지고 90일 동안에 100만 달러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핸드폰을 주는데 핸드폰 안에는 아무것도 사람이 아는 사람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라. 그냥
휴대폰만 주는 거야. 전화만 하면. 이걸 가지고 도전하고, 네 번째, 그래도 움직여야 되니까 포토 한다. 주는 거야, 포토. 이렇게 해갖고 90일 동안에 이제 마지막 날에 기업 평가하는 그 사람이 와서 당신이 만든 회사는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성공해요. 남자도 여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광고 회사를 만든다든지, 어떤 사람은 무슨 뿌리 음료 만드는 회사를 만들고. 근데 이제 카렌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7인가 뭐 그런 나이인데 이 사람이 도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뭐냐면은 내가 90일 안에 이 100만 달러 회사를 못 만들면은 단돈 1000달러 모자라고 10,000달러 모자라면은 자기가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내 돈 100만 달러 투자해갖고 그 회사를 계속해서 살리겠다. 이렇게 내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도전하는 걸 내가 봤는데 정말 이걸 보니까 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도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걸 불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어디 도시에 갔냐면 플로리다라는 그 주에 가서 이리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리시. 우리나라 이리는 아니겠죠. 그런 나라의 그 도시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 알다시피 뭐 그때 겨울이고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첫날에는 이 틀에서 자더라고. 틀에서 홀록홀록 하면서 감기가 좀 걸리면서 두 번째 날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여관집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이 나이가 거의 70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더라고. 알바를 들어가고 청소를 막 화장실 등급을 닦고 이러면서 알바를 하루 일당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자수성가 했고 자기가 많이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길을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제 뭐 청소 우리가 뭐 알바 천국이나 또 뭐 당근에 또 뭐 우리 대독시장 이런 책을 보고 하루 일당 버는 데 가서 일을 해요. 그 둘째 날에는 이제 무슨 뭐 이벤트 회사 가서 풍선도 팔고 무슨 뭐 애들 용품도 팔고 뭐 광도 입고 하더라고. 참 그런 걸 보니까 참 대단한 나라다. 저런 마음 같으면은 뭘 해도 안 살겠나 이런 마음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날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같으면은 중소기업 센터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어떠한 사업이 맞겠는가 이걸 또 알아보기도 하고 공무원들하고 이런 거는 지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 하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동산으로 해갖고 돈 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치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고철장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폐타이어 이런 데를 보는 거예요. 타이어를 막 쌓아놓은 이런 데를 보면서 이 타이어를 쓸만한 데가 없을까 이렇게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당근에다가 올려놓기도 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갖고 이거 좀 팝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차 타이어 말고 큰 타이어는 비싸잖아요. 중고라도. 그래서 뭐 헤이로다라든지 지게차 이런 큰 타이어는 자체가 비싸고 무게가 있고 그런 거를 뭐 그 안에서 찾아갖고 한 1,500달러에 팔더라고. 그렇게 하면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하면서 살 사람한테는 깎고 팔 사람한테는 막 올리고 이렇게 흥전을 하더라고. 항상 사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중고차를 파는 거예요. 중고차. 우리 같은 데는 명촌이나 진명동 가서 또 뭐 요새 가보면은 뭐 사람들이 급히 나이 든 사람이나 또 여자들은 차에 모이기 때문에 빨리 경차를 타고 싶어서 자기 아는 차를 붙여놓게 돼요. 몇 년 차, 몇만 킬로 타는 급하니까 붙여놓는 거라. 그런 걸 보고 유심히 이제 그걸 찾아갖고 다시 당근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고차를 대팔게 해갖고 한 1,000달러 이상 벌어줘요. 이렇게 서서히 이제 같이 동시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집에 가다가 폐 좀 허름한 집 있잖아요. 그래 부동산
소개받아갖고 그러한 집을 가서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또 그 유명한 사람 부르고 해갖고 집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하는 거예요. 계약만 하면서 리모델링 같이 하는 거지. 돈은 이제 한목에 못 내니까. 그래서 뭐 은행 대출 받기도 하고 이래갖고 집을 리모델링 해갖고 다시 되팔기도 합니다. 그 집을 파니까 한 몇만 달러 들더라고. 이래서 이 사람 눈에는 전부 다 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최소한 5만 달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의해 갖고 목표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 센터 가서 그 도시에 제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제 맥주집을 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근데 수제 맥주라는 게 아니 그 맥주 양조장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뭐 연방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도 그랬는데 이런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면 연방 정부나 또 주 정부의 허가를 맡으려면 최소한 60일 이상 걸리고 2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 더 늦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건 포기하고 이제 수제 맥주 좀 그 까다롭지 않는 이런 걸 하면서 바베큐를 맥주와 바베큐를 만드는 식당을 이제 전형적으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도 면접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BBQ 만드는 업자도 만나고 또 맥주 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래갖고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60일 지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목표를 정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60일 돼서 이제 그 도시에 이제 그 갈비 축제라는 게 열립니다. 갈비 축제. 그거를 이제 타겟 삼아갖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이제 갈비 축제 하면은 각종 사람들이 이제 갈비 시연도 하고 그중에서 또 1등도 뽑고 이거 뽑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급하게 이 이름이 뭐냐면 언더독 BBQ 이렇게 만들었어요. 언더독 BBQ 이렇게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갖고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베큐 이제 기계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만들고 또 맥주집도 연결해 갖고 서서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데 이제 막상 갈비 축제가 됐는데 오픈을 했는데 식당을 이제 차리가 야외에서 우리 요새 말하면 이제 백종원에 그 뭐 이런 식당 오픈하는 것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날에 했는데 첫날에 뭐 한 10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한 200만 원 받았어요.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냉동갈비가 와갖고 이 빨리 안 먹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많이 못 팔았어요. 그리고 5일 동안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대박 치갖고 한 5일 때 마지막에는 한 3천만 원 이상 벌입니다. 사람들을 야외에서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도 되고 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시간 발휘해갖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품평을 하는데 이 사람이 1등을 합니다. 갈비 마사를. 그래서 청소년들이 먹는 갈비, 일반인들 먹는 갈비, 어린이들이 먹는 뭐 투표를 하잖아요. 이래갖고 한 2-3개의 상을 1등이 됐죠. 그래서 홍보하는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어떤 허름한 식당을 다시 개조를 해요. 바베큐 들어가는 그 주방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또 식당도 뭐 간판도 만들고 이런 BBQ 이런 뭐 광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래갖고 급하게 한 85일 정도까지 오픈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별 사건이 다 있는 거라. 뭐 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자기 본명을 쓰고 있는 거라. 안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실 내가 이 본명인데 다른 사람한테 비밀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또 자기를 이름을 숨겨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업자와 다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걸 잘 끌어갖고 결국적으로 90일 그때 이제 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그 기업 평가하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나라 무슨 뭐 세무 뭐 이렇게 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사라든지 또 기업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회사를 이제 BBQ 식당을 작년에 내다보고 매출을 줄여보니까 얼마나 하냐면 97만 달러. BBQ가 3만 달러가 문제라죠.
어떤 사람은 500만 달러 가치로 만든 회사도 만들고 여자도 뭐 120만 달러 만들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유독 10만 달러 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성공하면서 자기의 돈을 100만 달러 더 만들어 갖고 이 사람, 이 회사를 전국의 브랜드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탄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자기를 오픈하는 시간.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거죠. 사실 나는 미국에 무슨 커렌스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오시면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거는 다르게 비도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미국의 억만 달러, 억만 장부자 얼굴 보니까 맞아. 또 사람들 다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각자 이게 팀을 맡은 사람들한테 다 앉아 개별적으로 자기가 회사에 지분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달러 구축해갖고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본 대장지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좀 살리겠다. 전국에 유통도 만들게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또 자기 큰 회사에 뭐 리모델링도 맡기고 그래서 뭐 연봉도 책정하고 그다음 개별적으로 만나라고 사람들을 다 연봉 협상하고 회사 지분을 나눠주면서 아주 감동스럽게 이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6.25 때 도와주고 처음부터 한미동맹에 도와주는데 이런 정신이 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런 그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이런 도전의식이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도전의식을 갖고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나도 주위에. 그래서 러시아에 넣는 게 잘 봅니다. 달기 그래서 저도 우리 공인생에 했지만은 또 우리가 강의 때문에 또 오후에 하는 일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소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전의식에 그 지인한 그러한 디스커버리 채널에 보면은 90일 안에 100만 달러 회사 만들기 그 보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와. 여자도 나오고 뭐 그래도 이 60대 70대 되더라도 이것을 하는 그 마음이 가상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뭘 못하겠나 싶고 얼마나 이 세상은 기회가 많은가 그래서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강을 앞두고 오늘 이러한 우리가 그 도전 정신이 또 자기 개발적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활 습관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도 이제 거기에 기인해서 요새 아침마다 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적자 생존. 아니 이게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르지만은 이제 이게 속속 들어오게 그래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기록을 하고 내가 순간순간 메모를 하는 습관이 사람을 만들고 천재를 만들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는 그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우리가 뭐 공부할 때도 기록하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서치 전에 생각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 적는 것은 그게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무슨 일을 앞두고 있던 간에 순간순간 서치 생각을 잡는다는 것이 바로 기록이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잖아요. 5만 가지. 그것이 뭐 과학적인 근거보다도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뭐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면은 960분이라는 시간인데 960분이라는 시간을 나누면은 우리가 5초마다 한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내가 살아갈 앞으로 모든 문제들이 5초마다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걸 적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우리의 내 속에 37개의 세포가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생각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포집하고 농축하고 쓰는 사람이 그 해결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늘 수첩에 메모하고 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에 보이지 않는 마치 세상이 지금 어디냐면 컴퓨터와 똑같아요. 컴퓨터도 이 디스크라는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이 판이 있잖아요. 이 판이 이걸 팔잖아요. 뭐 이 메모리 디스크인데 이거 뭐 몇 나노, 몇 디램이 하잖아요. 우리 마음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판에 개수가 37개라. 이게 한 넷세포 유론 연결되는 37개 조에 넷세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트를 쓰면서 이 기록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쓴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 똑같은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내 생각이 스쳐 5초마다 좋은 생각이 지나가고 내가 성공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5초마다 지나가는 생각을 적어야 되는 거야. 수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거. 이걸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같이 적어진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록이라는 것은 의미는 작정이다. 작정. 결정이다. 결정.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에서 우리 갈등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전화를 해야 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적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정하는 것은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할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컴퓨터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은 영과 일개 이 기록에 의하고 이 컴퓨터 언어가 기록하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도 모든 프로그램이나 우리 한글 프로그램이나 모든 PPT나 이 모든 것이 명령어에 의해서 돌아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명령어가 기록하는 거고 우리가 자판에 기록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건 안 움직입니다. 절대.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기록과 있는 거야. 내가 그것을 할까 기록을 해보면은 답이 온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한다? 기록을 2번 해보면 나와요. 답이. 그러면 내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 내가 갈등이 생기고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갈지 안 갈지 만나야 될지 선택할 때 기록이 있을 때 써보십시오. 그것을 한 번에 2번 써보세요. 7번이라도 써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거야. 해야 될지 안 할지. 우리는 내 생각만은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기록을 할 때 컴퓨터가 실행을 하고 명령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왔을 때 머리만 믿지 마십시오. 손을 믿어요. 손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이 보세요.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사람이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손이 최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황이 항복 문수에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 국가 원수가 마지막에 하는 건 사인.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 우리의 머리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머리에가 결정을 합니다. 머리가 활동을 하고 생각이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1 아니면 2가. 그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머리만 하고 입으로 뱉으면 이 실행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손이 써야 됩니다. 최종적인 우리가 부동산이나 집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손끝에 달렸잖아요. 손이 허락할 때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와 입만 믿는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신뢰가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쓰고 기록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내가 이것을 책자를 쓰면서 한 2달쯤 해보니까 이거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나니까 몸소 실행하는 능력이 80% 업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1.5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짜여져 갖고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고 생각하는 것은 안 움직여요. 손이 안 움직이고 발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책을 써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면 방법이 나와요. 내가 그 사람을 통화해야 될지를 그 사람 이름을 써보고 일에 대해서 써보면은 내 마음이 알고 내 발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이 지배를 받는 거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귀를 듣고 하는 거는 안 해요. 사람이 마당새한테 마당새가 그 마당 쓰레 됐다 생각하는데 주인이 마당새야 마당생을 한번 쫙 던져봅니다. 안 들어요. 남이 말 듣고 하는 건 안 해요. 사람이 자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에 나는 좋은 생각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독립운동도 남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스위치를 눌렀잖아요. 문자 부탁. 그것처럼 내 손이 움직이고 손으로 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면 발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없겠나. 그래서 우리가 독도지도사 교육을 하고 하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도도 가보고 또 동두천에 우리가 7월 말에 되면은 관광버스를 대절해 갖고 직접 가서 독도 우리 지도도 보고 독도 고구려사 이런 역사를 하는 우리가 동두천에 가면 국토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 건데 그것처럼 실행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손이 마지막에 하게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부님들도 설거지 마지막에 손이 하는 거라.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쓰는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몸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읽는 습관이 결론적으로 자기를 생존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고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독도지도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37개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을 내가 기록할 때 방법이 뭐고 발이 움직이고 보존하게 하고 또 선택하고 기록을 갈 때 우리는 남이 안 간 길을 새롭게 개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 시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앞으로 30년, 앞으로 50년까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 것이냐. 그죠? 옛날에 어떤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서 노후연금 받고 90년까지 사는 거예요. 제일 귀한 건 뭡니까? 내가 90년까지 살 줄 알았으면 그래 안 살을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30년 생활을 후성시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계획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남들보다 다른 1.5배 빨리 가고 실천하고. 그래서 대통령이나 조수미,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 톱니바퀴처럼 다 일정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산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 사람들은 미래에 기록될 것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매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지나간 트라우마가 자기를 잡고 자기가 넷째 키우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기록하는 것은 미래를 쓰는,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를, 내가 무엇을 목표를 이룰 것인지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이 됐고 마치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살 때 우리는 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생존할 수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이런 도전하고 또 배우고 또 창조적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남들보다 분명히 앞선 사람이 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